지난달 광주 MBC는 특집 방송을 통해 F1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F1의 경제 효과라는 것도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해외 사례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F1 대회를 하겠다며 전남은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수백억 원의 돈도 걸었습니다. F1이 과연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고 전남 F1의 유치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5일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을 기울였지만 동계올림픽 개최권은 러시아의 소치로 돌아갔습니다. 8년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기에 유치 실패에 아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코리아 그랑프리 F1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200만 전라남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다이나믹한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리라고 함께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인식이 열리기까지 전남 F1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조인식이 열리고 난 뒤에도 세계 3대 스포츠라는 이름에 걸맞을 만큼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시에 유치하고 있는 시민들이 전폭적인 목소리를 내준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데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뭐 몇 명이 모여서 진행을 했다든지 또는 그런 공론의 절차를 거쳐서 덜 했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해지고 대다수 국민들이 염원하고 개최지 발표 장면을 생중계할 만큼 언론의 관심도 컸던 평창의 동계올림픽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F1은 개최권료라고 하는 일종의 권리금을 미리 내야만 대회를 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전남도 역시 2010년 첫 대회 개최권료로 360억 원을 낸 뒤에야 조인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는 이런 상업성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유치하고 올림픽 유치할 때 돈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그 단체에다가 걸고 했어요? 걸고 했냐고. 아니잖아요. 평창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터 스포츠를 3대 스포츠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니 그런 엄청난 돈이 갔어야 유치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안 그래요? 개최권료 360억 원은 전남과 FOA가 몇 차례의 협상 끝에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지난 2005년 MBH라는 프로모터 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F1 대회 개최권료가 이 정도가 될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4월 28일 날 최초 MBH 제도하고 협상을 체결하잖아요. 회사를 갖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편집 규모가 100억 내지 200억, 200억일 줄 알았어요. 200억일지. 그리고 MBH는 충분히 더 깎을 수 있다고 자신을 했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00억이니까. 그러나 1년쯤 뒤 첫 대회 개최권료가 360억 원으로 결정되자 이번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싸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억 원 정도로 생각했던 개최권료가 360억 원으로 껑충 뛰면서 전남도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전남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듯합니다. 지난해 2월 전남도는 7년치 개최권료 1,756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F1 대회 유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열악한 재정에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낼 수 있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전남도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경차라는 말을 꺼냅니다. 우리 도가 경차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영업수익은 물론 막대한 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F1 개최권료를 포함한 재반 비용을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F1 사업을 주도했던 이근경 정무부지사도 경차의 효과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차를 하면은 이거 추가적인 효과가 제 프로젝트 전체의 집객 효과가 집객.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잖아요. 매주에 한 번씩 이 경차를 하니까. 둘째는 이게 전남도청 사업이에요. 전남도청 사업. 그러니까 전남도청의 항구적인 수입 기반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경마나 경륜처럼 자동차 경주에 돈을 걸게 해서 사람도 모으고 새 수입도 늘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경차 사업은 전남 F1의 사전 타당성 보고서에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과 비교할 때 경차 사업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26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의문인 게 전남도는 자기네는 일단 개최권료를 어떻게 마련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련하기 위한 재원이 경차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F1 특별법에도 경차 사업이 등장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들은 F1 경주장의 사후 활용 측면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차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F1 특별법 안에 경차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경차 사업은 곧 여론의 역풍을 맞습니다. 전국이 바다 이야기라는 사행성 오락에 대한 논란으로 들끓을 때였습니다. 모터스포츠가 돈을 잘 걸지 않는 이유가 1등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예선을 뛰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주 극한 우리 쇼트랙처럼 마지막 순간에 뭐 이 칼날 하나 차이에 이런 승부가 날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 경주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이제 도박을 좋아하고 도박 같은 카지노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선진국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결국 경차 사업은 F1 특별법에서 빠지게 됩니다. 경차 사업을 포함한 법안으로서는 특별법의 조기 제정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해 F1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근본 특별법 발의 시에는 경차 사업을 제외시키고 제출하는 것으로 2006년 11월 21일 최종 합의했다. 경차 사업이 특별법에서 빠지게 되면서 전남은 수익성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중요한 수입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전남에게는 국비 지원이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F1 특별법에는 경주장 건설비와 개최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들어 있습니다. F1 지원 특별법에서는 F1 부지 확보 문제가 언급이 돼 있고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경주장 건설에 탄력을 받을 계획입니다. 땅도 넘겨받고 돈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경차 없이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이었는데 전남도는 연초부터 올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2월 달에 반드시 통과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2월 국회 때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던 특별법은 2월 국회를 넘기고 4월 임시국회마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F1 특별법은 6월 임시국회가 돼서야 공광이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시비 의혹이 일 뻔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 보완되고 그리고 절차라든가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기가 좀 어려웠던 뭐 담배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기로. 수정된 정부안에는 경주장 건설비와 개최권료 지원, 간척지 무상 임대 등 국가의 지원 내용을 담는 핵심 조항들이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관련 부처들이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특별법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는 국고 지원 조항에 대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농림부는 국유재산 무상임대와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보였다. 산림청에서는 개발법에 의한 조세 감면에 대한 부분들의 삭제를 요구했다. 청소년위원회는 담배 광고와 관련해서 삭제를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삭제를 요구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5개 광고물과 관련된 특례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담아놓았다. 그마저도 국회 안에 이런저런 정치 문제 때문에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다 빼버리면은 정말로 안 꼽는 찐빵이고 그걸 가지고 F1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특별법을 통과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F1의 사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두 가지 히든 카드 중에서 경차 사업은 날아가고 특별법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예정대로 7월에 경주장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꼭 된다고만 계속 얘기하시면 그건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될 것이라고. 근데 시간은 흐르는 거니까 그때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거기에 문제 걸리는 게 360억에 대한 LC가 개설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또. 일단 F1 지원 특별법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중앙부처 협의를 받는 방안이고, 그다음에 3단계는 최후에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남이 F1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년. 개최권료는 예상을 뛰어넘어 버렸고 경차 사업은 좌초됐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면 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F1 특별법은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는 속살만 드러낸 채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대로 들어맞은 것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일단 경주장부터 짓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계산 때문일까요? 혹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돈 360억 원을 이미 FOA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F1을 향한 질주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전남이 F1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검증 없이 성급하게 일을 해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기초인 타당성 조사가 그랬고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최권료를 내준 것도 그렇고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된 F1 특별법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파트너에 대한 검증은 어땠을까요? MBH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이 회사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확인했을까요? 지난 2005년 5월 경남도청 회의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F1 대회를 포기한다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큰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빨리 선회하는 것이 대리더 도민을 위하고 그 여력을 갖다가 다른 곳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러십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 전 경상남도는 씁쓸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인접 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F1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경남이 F1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전라남도와 F1 사업을 함께 하겠다고 한 사업자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의 정용조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이브릿지라는 회사의 대표로 경남과 F1 사업을 함께 해오고 있었습니다. F1 대회 유치에 따른 컨설팅 용역비로 4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40억 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당시 정무부지사와 이브릿지라는 회사의 정모 대표가 각각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정 회장이 이제는 F1을 전남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 회장이 조금 내부적으로 이중적인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정용조 회장의 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경남의 F3 대행 기관으로 1999년부터 대회를 치러왔습니다. F3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 위에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3를 당초에는 그 협의할 때 그 1차 안에서 5년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2차를 이렇게 당연히 될 걸로 이렇게 믿고 다 그렇게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행사를 준비해 왔었는데. 2004년 당시 경남도 의회가 5년 동안 열린 F3 대회에 대해 내린 종합평가입니다. 특정인의 일방적인 발상에 의한 이벤트성 실적 위주의 졸속 행정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하고 도민과 행정, 도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업으로서 경상남도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향후 도시책 사업을 수립 추진할 시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한다.
정용조 회장과 경남은 창원 F3의 연장을 받았지만 이처럼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F3를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경남 F1 사업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경남이 예전 정 회장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던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 F1을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브리지 홀딩 사이에 돈을 받아가지고 영역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해에 직접 가가지고 전국 의사님을 같이 가지고 본인 회장이라든지 또 그쪽 회장도 만나러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자동차 경주협회장이자 이브리지의 사장인 정영조 씨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영조 그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알아봤는데 일단 연락이 안 되니까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회사 쪽에서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정영조 사장이 현재 전남 F1의 프로모터이자 중요한 사업자임을 생각해 볼 때 정 사장의 실체를 의심했다는 경남 관계자의 말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브리지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법인 등기를 찾아봤지만 이 브릿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의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 유일한 단서인 경남과 맺은 용역 계약서에 있는 회사 주소를 토대로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F1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브릿지사에 주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빅토리아주 멜버른시 교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한참 찾았습니다. 긴가민가해서요. 저희가 나갔다가 조건연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고 그러는데 만나네요. 다름 아닌 정용조 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정 사장은 집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런던으로 갔다고 왔어요. 경남 F1에 컨설팅을 해주고 40억 원을 받기로 했던 이 브릿지사의 실체는 바로 정용조 사장의 호주 자택이었던 겁니다. 이 브릿지의 정용조 사장은 이후 엠브릿지 홀딩스, 약칭으로 MBH라는 회사를 세워 전남 F1 대회의 프로모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MBH는 어떠한 회사일까요? 먼저 법인 등기를 확인해봤습니다. 2005년 3월 14일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전남과 최초 협약을 맺기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등기상에 나와 있는 주소로 회사를 찾아가 본 건 지난해 말. 광주 농성동에 있는 이곳은 MBH의 공동대표인 장모 씨의 선거 사무실이었습니다. MBH는 이후 금호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곳에서 MBH 직원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해놨어요. 이쪽으로 해놨어요? 여기 그 직원들 여기 자주 안 오는데.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MBH에게 전남은 2천억 원에 달하는 F1 경주장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MBH는 이 경주장 공사권을 가지고 지역 건설사들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주주협약서에는 건설사 3곳은 MBH 주식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F1 경주장 건설 권리를 보장받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35억 원을 낸 A 건설사가 가장 많은 500억 원의 시공 지분을 얻었고 21억 원을 낸 B 건설사가 300억 원, 15억 원을 낸 C 건설사가 20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입니다. MBH는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카보에 출자합니다. 카보는 F1 대회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 성격의 회사로 대주주인 MBH가 51%, 전남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관 합작법인입니다. 전남과 MBH는 카보가 세워지면 MBH가 갖고 있던 프로모터의 권리, 즉 F1 대회 개최권을 최대한 빨리 카보로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카보가 이제 F1 프로모터가 되는 거죠. MBH의 역할은 이제 MBH라는 회사는 F1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예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MBH가 반드시 카보에다가 F1 프로모터 권한을 이양을 시켜야 돼요.
실제로 MBH도 정영조 사장이 프로모터 권리를 카보로 넘기기 위해 영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정영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저 오늘 1시 비행기로 영국 갔습니다. 버니 회장하고 내일 만날 약속이 있었어요. 왜요? 왜 런던 갔어요? 유치권을 우리 MBH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전남하고 계약에 우리가 나중에 카보를 설립하면 이것을 카보로 다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서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계약서는 우리가 유치는 했지만 MBH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카보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거 넘겨야죠. 이후 전남 F1 계약서는 MBH에서 카보의 이름으로 수정됐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F1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천영세 의원실이 전남 F1 계약서를 열람했는데 알려진 것처럼 카보가 아닌 MBH의 이름으로 계약서가 체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FOA와 카보가 직접 계약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것은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라남도 측에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주체가 MBH고 아직까지 프로모터 계약의 주체는 MBH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영세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를 재구성했습니다. FOA와 계약을 맺은 곳은 엠브리지 홀딩스, 즉 MBH로 되어 있습니다. 카보가 보이긴 하지만 트레이딩 S라는 수식어와 함께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트레이딩 S 카보라는 말은 MBH가 계약 주체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MBH가 영업을 할 때는 카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보라는 자체가 이 계약서상에 보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이름만 카보로 MBH가 영업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H는 순수 민간 기업입니다. 반면에 전남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카보는 공기업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MBH와 FOA가 맺은 계약은 개인 기업 간의 계약이 되지만 카보가 FOA와 계약을 맺었다면 여기에는 공익적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카보라는 회사 자체가 왜 이인삼각이냐면 이미 그 카보라는 이름 안에 전라남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제 그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뭐 전라남도가 F1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것도 이 계약의 주체가 카보라는 사실, 즉 특별법의 수혜자가 공익적 기업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주체가 카보가 아닌 MBH라면 특별법을 논의할 이유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개인 기업에게 거액의 세금을 지원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이제 이 입법 목적과 다르게 그 법률 효과, 법률 유효성이 그 전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하고 전남 F1 대회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남 F1 계약의 당사자인 FOA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F1 대회를 총괄하는 FOA의 사무실입니다. 10여 분을 기다렸을까? F1의 실력자 버니 에클레스톤 FOA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에게 언제 계약을 맺었는지 물었습니다. We also a little bit confused when the Korea Grand Prix is last contract with you last year, this year. When they made a contract, I think it was a year before. Year before. 작년에 최초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초 계약을 수정했다는 MBH 주장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가장 궁금한 것, MBH와 카보 중 어디와 계약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Some press mentioned this MBH contract with you. Yeah. Some mentioned this Carbo contract with you. No. We have one contract for the race. Only MBH. Yeah.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Arguments each other's the contract with the MBH or contract with the Carbo, something like this. Very confused that. But why don't you ask Mr. Chung? He will tell you exactly. 버니 회장이 더 이상의 인터뷰를 거부해 우리는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취재진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정영조 사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버니 회장에게 물었던 것처럼 계약이 MBH와 되어 있는지 카보와 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걸 카보로 다 넘겼죠. 이번에 가서 다 해왔잖아요. MBH라는 건요, 제가 예전에 따온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카보가 번이란 계약이 되어 있어서 2010년 대회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버니 회장이 MBH와 계약을 맺었다고 한 것과 달리 정용조 사장은 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삼성자동차를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다가 반대하면 다른 데로 가는 것처럼 카보를 위해 전남이 해줘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다른 데로 가야 하잖아요. F1 대회가 다른 도시에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전남과 맺은 협약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남은 안전장치는 없어요. 자기들이 지분 20%로 뭘 합니까? 그런데 전라남도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F1 프로모터의 권리가 카보에 있다는 정용조 사장은 카보의 실질적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신이 결심하면 F1 대회의 장소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광주 MBC가 F1 수익성과 관련된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라남도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F1 특별법 심의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방송을 자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7년 2월 6일자 계약서 상에는 일부 표기에 있어 오류와 카보로의 프로모터 지위 이전 관계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와 같은 사항들을 FOA 측과 협의하에 수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 카보가 세워지면 최대한 빨리 넘기겠다던 F1 프로모터의 권리는 1년이 다 되도록 카보로 아직 확실히 넘어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일 전남도 의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카보에 넘기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MBH에서 카보로 넘기는 걸로 일단은 그 계약서 안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안 내용이 트레이딩 에이즈 카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에이즈 카보를 전문 그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희들이 그 확답을 받고 싶기 위해서 상의한 결과 이것은 해석이 좀 애매하다. 카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잘못하면 카보로 해석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안전한 카보로 트레이딩 에이즈 카보란 말을 아예 빼버리고 카보란 말로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MBH를 빼고 예. F1 프로모터 권리를 카보로 다 넘겼다던 정용조 사장의 말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입니다. F1 특별법이 민간기업인 MBH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회 운영이 전무한 개인 기업이고 부실 우려가 있고 이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에게 F1 대회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고를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작 시행 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의무는 없이 일방적인 지원 특별법이라는 특혜법이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만난 전라남도 관계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민간 기업이 대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큰 공공 파괴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역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큰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이제 민간 차원의 지원들은 충분히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MBH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가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전남은 MBH 정용조 사장이 F1과 관련해 한국 내 독점권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F1 유치한 상대는 정용조 회장하고 직원적인 카라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돈으로 해결된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정치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리고 그 돈으로 의견 같으면은 지금 이미 뭐 다른데 뭐 인도라든가 기존에 지금 진행하려고 나라들 이미 들어왔죠. 근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F1 대회 개최권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정용조 사장. 그가 사업 파트너로서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도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도
전라남도는 여전히 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 사장과 전라남도의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에 대해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전남과 MBH는 지금까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F1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10년 전 전북 세풍그룹이 그랬고 경상남도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전남은 7월 중에 경주장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 다른 지역의 실패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하나 되짚어볼 일입니다. F1 경주장이 들어설 영암의 간척지입니다. 여의도만한 크기의 땅에 자동차 경주장과 골프장, 그리고 호텔과 대규모 상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땅에는 벌써 빨간 깃발이 줄지어 꽂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는 공사가 시작된다며 농사를 못 짓게 막아놓은 겁니다.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는 거 따라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걱정은 되지라.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발전의 나라니까. 나란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서도 자동차 경주장에는 별 기대를 걸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일궈온 땅에서 밀려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농민들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거라도 벌어먹고 사는데 이거 들었으면 뭐하냐 말이요. 우리 거는 한 필요 없는 것이요. 우리는. 바다에서 간척지로, 간척지에서 콘크리트 경주장으로 터전이 바뀔 때마다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이 고단해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뭐 바다에서 벌어먹고 살다가 이거 이제 좀 벌어먹고 살다가 이것마저 못 해보면은 뭐 하겠어. 경기장 돌아가지고 주민들이 벌어먹을 것이 있거는 거 생각을 좀 해봐요. 벌어먹고 살 길이 없지. 전남이 F1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05년 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모 씨가 어느 날 박준영 지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2005년 1월 18일인가 될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만나서 내가 F1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꺼냈더니 바로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보궐선거 때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다른 데들 물리치고 전남으로 가져온 것 아닌가. 두 달쯤 뒤 장 씨는 경남 F1 사업을 컨설팅하던 이브리지의 정용조 사장과 함께 MBH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정용조는 옛날에 스포츠 토토하는 회사 알겠고 이 장 씨를 알아가지고 박준영 도지사하고 형님 아우하는 사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장 이용해서 풀었죠. 2006년 2월 전라남도는 의회에 F1 유치 동의안을 냈습니다. 7년치 개최권료 1,756억 원을 세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나흘 뒤 열린 본회의에서는 개최권료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단 한 명만 반대한 가운데 유치 동의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도의회를 통과한 F1 대회는 이제 도민이 원하고 도민을 위한 사업이 됐습니다. 해낼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민들께서도 생소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새 논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좀 잘 이제 우리가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뭔가 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작년 말엔 F1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안에는 국회의원 50명이 서명했고 대표 발의자는 한나라당의 임태희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는 기꺼이 이 공동 발의에 나셔서 좀 대표 발의자로 F1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는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즈음 한 중앙일간지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대선 승리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 안에 F1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F1 특별법의 대표 발의자인 임태희 의원은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F1 대회를 추진한 자치단체는 전라북도였습니다. 지난 1996년 세풍그룹과 손을 잡은 전라북도는 군산에서 F1 그랑프리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회를 열기까지 남은 기간은 2년. 경주장을 건설하고 대회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했고 지역 내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세풍은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풍 관계자는 유정군 전북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반년 정도 앞둔 1997년 10월에는 공식적으로 경주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풍이 IMF 상황에서 워크아웃되면서 꿈의 F1 대회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권의 꿈을 키워가던 유정군 전 지사도 인허가 과정에서 세풍으로부터 받은 돈 4억 원 때문에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한 것처럼 정치적 음모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자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명을 다한 것 같던 F1의 꿈은 2003년 경상남도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번엔 경상남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은 대선 주자가 된 당시 김혁규 지사도 버니 회장과 F1 대회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F1 유치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건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산업, 관광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장밋빛 청사진은 빛이 발했습니다. 기대했던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사비 부담으로 사업성에 대한 논란까지 일면서 결국 경남은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여론을 수렴하고 경상남도 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본대회를 유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혁규 전 지사는 자신이 퇴임한 뒤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F1 사업이 좌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이 말입니다. 안 한 이유는 도지사 본인이 그 자동차 경주 대회에 대해서 별로 취미가 없어서 취임할 때보다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시민들이 반발하자 후임 지사가 F1을 포기할 명분까지 만들어냈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한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또 했어요. 그 용역은 제가 볼 때 안 하기 위한 어떤 용역의 목적도 있었고, 그거를 안 하기 위해 가지고 뒤에 이제 용역 보고서가 부정적인 걸 많이 담았다 이래 한다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앞에는 억지로 하기 위해서 짜맞춘 그 이론을 갖고 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게 너무 모순적으로 보면 자기 모순도 있는 거지. 경남이 사업을 포기하기도 전에 이번엔 전남이 나섰습니다.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이른바 J-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으로 F1 자동차 경주를 추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예정지는 J-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련과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노리고 있던 노른자이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뛰어든 것이 F1이 뛰어든 거예요. 우리 땅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땅이 정경련하고 F1하고 경합이 돼버렸어요. 그 땅 조정을 한 겁니다. 내 기억에 6개월이 허송세월이다. 농림부 소유로 돼 있는 이 땅이 F1 경주장 예정지로 바뀌면 땅의 가치가 순식간에 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용 권한은 F1의 운영 주체인 카보가 가지게 됩니다. 정부 땅이 민간 합작법인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앞서 F1을 추진했던 경상남도도 해양수산부 소유로 돼 있는 진해 간척지를 경주장 예정지로 선정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국가의 땅을 확보로 해온다라는 이제 이런 욕심, 아주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말해서 자동차 F1이라든지 자동차사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징계됐다라는 거죠. 이제 사실은 정부 땅을 넘겨받아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건데, 올해 F1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만난 김혁규 전 지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뭐 원가로 산다면은 그보다 훨씬 흔한 가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몇 천억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초록색 잔디가 드넓게 펼쳐진 골프장. 10년 전 이곳은 염전이었습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한 게 아니라 염전 골프장, 소금밭이 골프장으로 변신한 겁니다. F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이 땅의 용도를 준농림지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땅의 가치가 크게 뛸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용도 변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1,3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세풍이 워크아웃되면서 땅은 경매로 넘어갔고 새 주인은 이 땅에다 대규모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F1 사업이 좌초되는 과정에서 땅의 용도가 바뀌고 그 가치도 크게 변한 겁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시리에 잠겨있는 강원도 평창. 그러나 유치 실패에 뒤따라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이유로 마음 졸이는 사람들도 많은 듯 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걱정하는 기사도 잇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펜시아는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핵심 시설로 여기에는 모두 1조 4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동계올림픽 도전의 역사와 함께 삼선지사가 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또 한 번의 유치 실패로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국제 스포츠 행사의 역사는 정치와 연결돼 있고 땅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터스포츠의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버려진 땅이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는가 하면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유망한 정치인이 구속되기도 했고 투자자들의 희비가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터스포츠의 역사는 아직까지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모두가 지역경제 발전을 외쳤지만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에 앞서서 정치와 땅을 놓고 도박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F1 사업에 도전장을 낸 전남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아니면 실패한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패한 역사의 최대 피해자는 정치인도 공무원도 사업가도 아닌 200만 전남 도민이라는 점만은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